인형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은총아, 이건 유진이가 남긴 거야. 오늘은 콩콩이 인형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할머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은총이는 엄마의 핸드폰과 콩콩이 인형을 챙겼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보물이로,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이 보물 2호였죠. 매일 은총이가 품에 꼭 안고 자던 인형 콩콩이는 하늘나라에 간 유진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잠들고 깨자마자 콩콩이 안 보이면 그 의젓했던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콩콩이를 찾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사 온 첫날 은총이는 이 인형을 윤세영의 침대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화장실에 갔다 방으로 돌아오다 둘 중에 어느 방이 하나이모의 방인지 헷갈렸기 때문인데요. 은총이는 윤세영의 방을 구하나의 방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은총이의 애착 인형은 윤세영의 침대에 떨어지고 말았고, 은총이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하나이모를 깨웠는데요. 이모 하나이모 콩콩이가 없어졌어요. 내 인형 어디 간 거야? 콩콩이 인형 어디 갔냐고. 아침부터 울고불고 난리난 은총이 때문에 구하나는 인형을 찾아주러 나서게 되었죠. 은총아, 잘 찾아보자. 분명히 은총이가 어제 인형을 안고 잠들었잖아. 이 근처에 떨어져 있을 거야. 이모가 찾아줄 테니까. 눈물 뚝 그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총이의 인형은 너덜너덜 다 망가진 채로 한쪽 구석탱이에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윤세영이 콩콩이를 자근자근 짓밟으며 망가뜨려 버린 것이었죠. 콩콩아, 이거 엄마가 만들어준 건데 왜 이렇게 됐어? 인형에 누가 이런 짓을 해놓은 거야? 은총이는 옆방의 윤세영을 의심했습니다. 애초에 2층에는 구하나랑 은총이 빼고는 윤세영뿐이었으니 용의자가 한 명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윤세영은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아주 뻔뻔하게 우겨댔습니다. 어떻게 어린애 인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지. 하염없이 우는 은총이를 보며 신여진은 마음이 찢어졌죠. 은총아, 그만 울어 아가. 뺨은 왜 이런 거야? 세영이 네가 은총이 이렇게 만들었니?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은총이한테 이런 짓을 해. 은총아, 할머니가 콩콩이 인형 다시 만들어줄게. 뚝하자. 안 돼요. 이 인형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콩콩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지? 유진이가 만든 거라서. 은총이한테 정말 특별한 건데. 은총아, 그럼 우리 콩콩이 다시 살려볼까? 할머니 정말요? 콩콩이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한테 방법이 다 있지. 은총아, 할머니랑 같이 방에 가서 콩콩이 살리러 가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이모 말고는 이렇게 제 편 들어준 사람 없었는데. 할머니는 진짜로 제 친할머니 같아요. 윤세영 이모는 할머니 진짜 조카인데. 윤세영 이모도 혼내주셔서 고마워요. 은총아, 너도 이제 내 진짜 손자야. 할머니한테는 우리 은총이가 훨씬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면 꼭 할머니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알겠지? 약속하자. 할머니는 무조건 우리 은총이 편이야. 정말요? 신여진이 이렇게 윤세영보다 은총이 편을 들어주니 은총이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은총이의 마음과는 다르게 인형이 찢어진 것은 반전을 낳았습니다. 윤세영은 화풀이를 하느라 콩콩이 인형을 찢어놓은 건데 그 덕분에 인형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번처럼 윤세영이 이렇게 패악을 부리지 않았다면 은총이는 소중한 인형을 가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절대 열어보지 않았겠죠. 결국 윤세영의 실수로 유진이의 가족인 두 사람은 인형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바느질 도구와 솜을 준비시켰습니다. 다 터져버린 인형을 살려보겠다며 신여진은 서툰 솜씨로 찢어진 곳을 꿰매보려 애를 썼죠. 우리 유진이는 은총이한테 인형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는 몰랐겠지. 유진이는 기억을 다 잃어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어린 것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주겠다고 인형까지 직접 만들다니. 그런 네가 어째서 은총이가 크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유진아. 내가 은총이한테 그 많은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는데도 은총이는 유진이 네가 만들어준 인형을 이렇게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아끼고 있단다. 신여진은 더욱 더 윤세영이 괘씸했죠. 유진이가 돌아와서 반가운 척, 은총이도 그렇게 아껴주는 척 하더니
인형을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놀라서 그랬다고. 인성이 얼마나 엉망이면 인형이 은총이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해놓을 수가 있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신신당부를 했으니 앞으로 구하나한테는 눈치라도 볼 테지만 우리 은총이는 어떻게 하지? 은총이는 그냥 구하나 씨가 데려온 구박대기. 혹시나 눈칫밥이라도 주는 게 아닌지. 내가 그렇게 잘해주라고 말을 해놨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우리 은총이 그 모녀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을까? 한참을 걱정하던 신여진의 눈앞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콩콩이 인형 안쪽에서 솜과 함께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지? USB 같은데 인형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은총아, 이거 네가 넣은 거니? 아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응, 이건 안에 자료를 저장해 놓는 물건인데 인형 안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걸까? 정말 네가 넣은 게 아니야? 네, 할머니, 저는 여태까지 콩콩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건 그럼 엄마가 인형을 만들면서 넣어놓은 걸까요? 저한테 그럼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던 걸까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거 맞죠? 신여진은 유진이가 남겼을 가능성이 큰 USB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유진이가 인형 안에 왜 이런 걸 넣어놨을까? 이 안에 무슨 자료를 넣어놓은 거야, 유진아. 뺑소니 사고로 죽어버린 유진이가 인형 안에 이런 걸 넣어놓았었다니. 유진이가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할머니, 하나이모한테 물어볼까요? 하나이모는 이게 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여진은 구하나한테 이걸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 안에 유진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놨을 수도 있어. 구하나 씨는 자기가 유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내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 은총아, 잠깐만, 이 일은 하나이모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할머니가 이게 뭔지 알아보고 하나이모한테 직접 말해줄게. 이모 바쁜데 이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들 거야. 네, 할머니, 약속이에요. 이게 뭔지 꼭 알아봐 주세요. 여러 번 인형을 세탁했던 바람에 USB는 고장나 있었고 신여진은 인형 안에 들어있던 USB를 장비서에게 맡겼습니다. 장비서, 급하게 알아봐 줄 게 있어. 우리 유진이가 이런 걸 남겼는데 이게 훼손이 되어가지고 읽히지가 않네. 빨리 복원 가능한 곳에 맡겨서 나한테 보고해줘. 며칠 뒤 장비서는 USB를 복원해왔고 드디어 신여진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진아, 이렇게 꽁꽁 숨긴 채 알려야 했던 게 뭐였니? 정말 신여진의 짐작처럼 그 USB 안에는 유진이가 한국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이유가 들어있었습니다. 구하나의 말에 따르면 유진이는 미국에서도 모종의 이유로 쫓긴 채 한국에 급하게 입국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유진이 남편은 이미 괴한들 손에 죽어버린 후였죠. 유진이는 숨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은총이가 유진이를 입양해준 양부모는 온데간데 없고 구하나의 손에 자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살던 양부모님도 이미 죽어버렸던 거였죠. 미국까지 사람을 보내 유진이의 가족마저 모두 죽여버릴 사람은 아마 최명지뿐이겠는데요. 하지만 신여진에게는 역시나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기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유진이는 자기 가족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단서를 USB에 남겼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놓는다는 것이 은총이의 인형 안에 보관해놓는 거였는데 유진이도 자기가 그렇게 죽어버릴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결국 유진이는 이렇게 세상에 단서를 남겼습니다. 유진아, 네가 정말 엄마 때문에 죽어버린 거였어.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나를 죽일 것이지. 어떻게 내 딸과 은총이 아빠를 비롯해서 미국 양부모님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지 잔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 이 사실은 절대 은총이가 알아서는 안 돼. 은총이 부모가 모두 살해당했다니 얼마나 큰 상처일지. 하지만 신여진은 이 꼴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윤성호의 말처럼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100번 1000번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오로지 복수할 생각밖에 없었죠. 구하나를 이용하는데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그동안 은총이 데려오려고 가짜 딸 만들기에 심취해서 도대체 유진이 뺑소니 사고는 언제 조사를 하나 했는데 드디어 신여진이 유진이 죽음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세영이 벌인 폐악질로 인해서 최명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결과가 오고 말았네요. 결정적인 단서는 은총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이의 핸드폰, 그게 바로 은총이의 손에 들어가 있었죠.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정이 간다며
구하나에게 은총이 엄마가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유진이는 그날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엄마는 아닌데 유진이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왜 약속 장소를 그런 도로 한복판으로 정한 걸까요? 저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만 알면 유진이의 죽음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구하나를 쫓으려던 이제 최명진은 역으로 당하겠네요. 네가 유진이 친구였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윤세영만 무서워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최명지도 이제 좀 발발 떨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와 은총이가 명탐정처럼 유진이의 죽음을 어떻게 밝혀내게 될지 기다려지네요. 이렇게 갈 길이 먼데 아쉽게도 신데렐라 게임은 설날에는 결방을 하게 되네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